부근에서 각각 사고의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부터 안진터널까지 20km나 정체가 가장 극심합니다. 이후로도 금왕 꽃동네 부근 제천 일대로 각각 답답한 흐름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여주에서 감곡까지 11km 정체, 연풍에서 문경 휴게소까지는 22km나 막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낙동 분기점 부근에서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청주를 중심으로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특별히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또 민주당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정훈 박사. 이거는 뭐 온 국민이 다 한 분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란 적발언. 예, 그게 굉장히 사실은 뭐 충격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부원장은?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이 국익을 위해서 이 수습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엇띄우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을 오히려 그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썼던 김병민 그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발언도 참 핫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그랬죠? 예, 그 대통령이 얘기한 발언이 사실 그렇게 그 이란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UAE의 적은 하고 쉼표가 있었는데 그 쉬는 동안 수정을 하기 위한 거였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말 대통령을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잘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참 쓰는 그 김병민 대변인의 말이 핫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건 근데 사실관계에서부터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동안 정치권에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들 다 나오던데요. UAE하고 이란하고 지난해 이제 외교관계 정상화해서 대사 지금 서로 다시 보냈고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 지금 그날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란이 결국 우리의 적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뜻도 사실은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하고는 적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이제 이란을 굉장히 뭐 과거에 악의 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최근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대이란 제재, 북한처럼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 동조해서 뭐 강하게 뭐 이란 정부를 몰아붙이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사안이 굉장히 지금 여파가 큰 거죠. 그런 거죠.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발언을 그냥 애드립 차원에서 그 아크 부대에 가서 장병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했던 발언인가?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말 사실과도 맞지도 않은 이런 말, 그리고 적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 쓸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게 전쟁 국가와의 관계에 있을 때 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런 굉장히 위험한 단어를 쓸 때 정말 뒷배경이 없었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냥 이게 말실수, 실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던데요. 그러니까 2009년 그 MB 정부 시절에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그 비밀 군사 협약을 맺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약간 논란이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협약의 내용을 일정 부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것을 정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이 지금 뭐 중동 상황은 언제나 굉장히 예민한 곳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다가 이 군사 동맹 관계라고 인정을 한 상황을 이게 말로 발언을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때 그 비밀 협약이 만일에 사실이었다고 하면 사실 뭐 이 그
특수부대 아닙니까? 이 특수부대를 파병을 하는 것이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 것이고 위헌 소지도 있는 것까지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그 발언 하나로 UAE와 이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UAE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 예.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냥 국군 장병들 우리 그 파견돼 있는 우리 특수부대원들 아니면 뭐 그냥 군사 뭐 전문위원들 이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들이 내포돼 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군사협약 내용을 알고 그 발언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문제예요. 더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더 거예요. 문제죠. 그러니까 비밀협약 내용은 끝까지 비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아크 부대가 거기 파병돼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그 UAE의 그 특수부대 훈련용이죠. 네, 뭐 훈련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도 좀 뭐 지켜주고 뭐 그런 정도의 역할이지 가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부대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비밀협약 군사협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를 대통령이 알고 그 발언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비밀로 돼 있던 거를 완전히 만천하에 공개하고 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더 큰 문제고 이게 제가 지금 여파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UA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방산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지금 이번 발언으로 해서 아마 UAE가 좀 향후에 우리 군사 무기 구입하는데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니네 뭐 우리 겨냥해서 좀 군사 무기 한국 사들이는 거냐.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나간 취지가 방산 수출, 원전 추가 수출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더 타격받죠. 악영향을 지금 끼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대통령실이 요 발언이 나온 이후에 왜 즉각 제대로 이건 실언이었다라고 그냥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요?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경 경호. 아이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뭐 이런저런 경로로 듣기로는 누구도 지금 대통령에게 함부로 지금 직언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거의 완벽한 존재로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결점에 실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찌됐건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오해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우겨서 국내에서 그냥 아유 그래 뭐 차라리 그러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관계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국내에서도 보도가 많이 쏟아지지만 사실은 외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오해였으니까 그냥 오해 푸세요.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오해 풀라 그러면 이란이 그냥 풀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저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교 문제가 지금 외교 참사로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적 분쟁으로 또 비화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는 좀 더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외교 참사 막말 아니면 뭐 실언으로 이어지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단순히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했다라 넘어가고 외교부도 그 이상의 지금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데 거기에 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라는 그런 적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와 원래 나쁜 관계 있는 것처럼 뭐 악화시키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있는 그 민주당의 일원도 그렇고 민주당도 책임 있게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자. 먼저 사과부터 한 다음에 특사를 보내서라도 이란과의 그 원래의 관계대로 돌려놓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대통령실이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외교부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참 진짜 큰일 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정훈 박사 표현대로 대통령을 무오류의 존재로까지가 인식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뭐 누구든 실수할 수 있죠. 실언나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란 쪽에서 계속 지금 거칠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오해라고 하는 건 자기 쪽 이란 쪽의 잘못이 있는 그러니까 뭘 것처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뭘 오해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상황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란 측에 공식적으로 설명한 게 사실이라면 아마 이란하고의 관계 당분간 이거 좀 정상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좀 대통령에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냉정하게 그냥 내가 말실수했다. 그러게요. 대통령 개인의 말실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쉬워요. 예, 그게 제일 파장이 적은 그런 근데 아직까지는 상황이다. 그럴 조짐은 안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란 쪽에서 우리 쪽 대사를 조치했을 때 맞초치로 지금 대응했다라는 게 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란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 현지 교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적국에서 온 교민 인정하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우리나라 선박들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 외교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초래한 원인이 대통령의 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국익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 본인도 영업사원 1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걸 지금 수습하지 않냐고요. 실수할 수 있지만 빨리 수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만큼은 대통령실도 또 외교부도 다시 한번 과정을 복귀하면서 뭘 바로잡아야 하는지 좀 꼭 잘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두 번째 출석은 뭐 지금 그 검찰 쪽하고 뭐 일정 협의가 조금 삐그덕하긴 합니다만 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들은 전혀 오지 마라. 자기 변호사와 함께 딱 혼자 가겠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네. 역시 당내 그 여론을 좀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최근에 이제 친문이 재결집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한 달 전부터는 자진 사퇴 주장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비대위 구성 얘기도 하고 친문계 쪽에서는 그런 거를 실제로 좀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비리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이게 지금 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비호하고 하는 쪽으로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좀 의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처럼 이제 여러 명 의원들이 이렇게 대동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남영희 부원장. 저는 지금 뭐 많은 언론에서 뭐 이렇게 40여 명을 대동하는 지난번 대동했던 검찰 소환 조사 뭐 이런 거를 부각시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사건의 본질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다. 그리고 앞으로 또 현장에 가는 상황에 많은 의원들이 함께 간다고 해도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가자 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민심을 떠받든다고 하면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전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실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어서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하고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의 그 의원들을 대동해서 검찰 소환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내용까지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시절 아니면 더
전에 경기도지사 시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뚜렷한 증거 없이 언론과 검찰발 뉴스들, 단독 보도들로 인해서 예.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거대한 음모론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개인의 그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지난 대선을 함께 치렀던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현 정부, 저희가 검찰 독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다 가 있고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야당의 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그 검찰의 그 인력들을 자원들을 다 집합시켜서 지금 총공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검찰의 공격이나 잘못되는 표적, 정치 공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남영희 부원장이 정리한 대로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바로 그 거대한 음모가 민심에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불안함은 없으세요? 아니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당 지지도가 현장에 떨어지잖아요. 가서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너무 심하게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는데 그래도 조금의 흠은 있겠지만 이걸 전제로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억울해하는 이재명 대표와 다른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지금 검찰도 원하는 바인 것 같고 이것이 결국 법정에서 최종심까지 가는 이후에 무죄와는 별개로 움직이고자 하는 여론 조작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당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대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만일에 진짜 심각한 무슨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라고 하면 다 같이 공당에서 움직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거의 1년째 털어와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대표 의지는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남영희 부원장도 내년 총선에 이제 출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단일 대오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다 보면 이래서는 내가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들이 뭐 하루 이틀 뭐 전에 나온 불거진 그런 의혹들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그 검찰발 뉴스라고 하는 새롭게 단독 속보를 달고 이른바 제목 장사라고 하죠. 그런 보도들을 보게 되면 안에 내용들이 다 전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확실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저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단일 대오로 가도 총선에 절대 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판단이시라는 거고. 총선의 승패는 지금 연두에 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훈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태위태하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이 수사 자체는 뭐 지난 정부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수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가 뭐 구속자들도 나오고 하면서 추가 또 증언도 나오고 그러면서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인다. 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알 수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의 제보 내지는 증언만으로 이렇게까지 몰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건 뭐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됐을 가능성, 개연성은 상당히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게 가다 보면 민주당도 위태위태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제 벌써 리스크가 지금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보건대는 이제 뭐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소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고. 성남 FC하고 대장동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전제했을 때 기소 시점에서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내 인사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건데 당원 당규 개정하고 해서 기소 이후에도 정치 탄압이면 당직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당내에서도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네.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은 그때 그 즈음에 가게 되면 굉장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검찰은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예, 그 예.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공판 검사가 사실 그 현장에서 예. 공판장에서 증거들을 그렇게 많이 들이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너무 많은 예. 그 윤 대통령 주변의 비리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돌렸다가 또 성남 FC 갔다가 변호사비 대납 갔다가 계속해서 전선을 넓히긴 하는데 이것을 좁혀 나가는 데는 예. 검찰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지금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설날 밥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검찰의 공격들이 민주당의 향후 운명 변화는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지가 아마 많이들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그 밥상에 오를 그 화두에 조금씩 도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시각에서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연구원의 남영희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킹 콜과 그의 딸 나탈리 콜의 목소리를 합성한 Unforgettable 잠깐 들으시고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though near or far.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to me never before. Has someone been more Unforgettable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and forevermore. That's how you'll stay. That's how you'll stay. That's why, darling, it's incredible that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